제가 이슈의 현장을 처음 맡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기자가 상장 전문 기자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까지 다 짚어줍니다. 종합 선물 세트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드리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와 함께 상장 소식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큰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고용 지표도 좀 불안하게 나왔고 네네. 경제 지표도 계속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지금 현지 시간으로 5일 발표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낸 그 9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6.9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의 그 59에 비해서 이제 못 미치는 데다가 예상치보다 또 낮았습니다. 또 기업 활동 지수도 60.2로 그 전월의 62.9에 비해서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앞서 발표된 9월 비농업 부분의 신규 취업자 증가 수도 14만 2천 명으로 그 예상치인 20만 3천 명보다 낮았고요. 또 8월 신규 취업자 수도 13만 6천 명으로 그 17만 3천 명의 전망치보다 떨어졌습니다. 또 이제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그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또 일부 연준 위원들이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좀 기준금리를 1% 올려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또 확실하다고 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에도 좋지 않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 반응도 지난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했을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안도감이 들다 보니까 네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강세를 나타나지 않았나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안도감을 보이는 이런 증시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85% 오른 16,776.43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1.83%, 1.56%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서 4일에도 그 다우지수가 장중에 그 259포인트를 하락을 했다가 또다시 200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 장중의 변동성만 거의 한 450포인트가 움직이면서 그 지난 2011년 그 10월 달 이후로 최대폭으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 지표들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연내에는 금리 인상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나 3분기에 좀 좋지가 않아서 이거와 좀 맞물리면서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안도감에 따른 증시 상승에 대해서 항상 어쨌거나 혹은 단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12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어쨌거나 좀 금리 인상 한 번은 있을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사실 연준의 신뢰감이랄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옐런의 체면을 생각하더라도 한 번쯤은 그래도 상승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부 연준의 인사들은 계속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일에 그 로젠그램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내 미국 금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국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 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열어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9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8월 말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또 과거의 어떤 호황때의 수치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4분기에는 또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연내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라는 것에 어떤 반대 이유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또 이제 토러스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 최근 발언에 이제 기존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좀 유효하다라고 이제 뒷받침을 했고 또 민간 소비가 또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그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내기 때문에 당장 10월에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가능성은 좀 줄었고 또 주요 지수가 또 이제 지금 그 우려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예상대로 간다면 아무리 빨라도 12월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또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단기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은 또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장도 좀 안도를 하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약간의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는 게 앞서서 좀 들으셨겠지만 네네. TPP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경 기자도 짚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증시나 전반적인 산업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좀 조사를 하셨나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쨌든 세계 증시가 이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 안도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앞서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제 TPP 같은 경우에 이제 타결이 되면서 한국 경제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 TPP 타결이 그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좀 TPP를 맺으면서 그 한미 FTA에 어떤 면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직 TPP 협정의 어떤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지만 엔화 약세의 경우에 이제 미국 제조업체가 일본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을 그 막는 조항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이 그 12개국 협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참여에 따라 영향이 좀 상회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 이제 신흥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또 일본과의 또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불참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국제 교역에서 좀 소외가 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뭐 1차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제품의 어떤 수출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분명히 TPP에 대해서 득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어떤 수치상으로 이게 이거보다 좋다라고 딱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해석들이나 견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뭐 여건들이나 상황들이 많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 한국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상장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 기업 두 곳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시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이제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제 오는 22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뭐 공모 예정가는 13,500원에서 한 16,500원 사이인데요. 일단은 뭐 2005년도에 이제 고성능 이제 반도체 테스터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또 여러 기술을 이제 개발한 바가 있어서 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380억 원, 또 영업이익이 55억 원을 기록해서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대표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2015년도 상반기는 한 388억으로 2014년 전체 매출액보다 높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미래에도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비 다각화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반도체 제조 강국에 걸맞는 글로벌 테스트 업체로 성장한 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거면 그거에 어떤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뭐 투자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라는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 당장은 실적이 그래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새롭게 상장을 하는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과연 실적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MC넥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상장을 했는데 이제 네네. 신사업 부문에서 좀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증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회사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좀 상장이 돼 있었고 뭐 자동차라든지 뭐 아니면 모바일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계속 성장세를 보였었는데요. 뭐 이제 그 각각의 모바일이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세계 시장 점유율만 11위 그리고 5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올해 반기 영업이익이 23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인 226억 원보다 벌써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 2014년부터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과 좀 연결되는 이런 관련해서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인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통해서 이런 것들의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동호 MC넥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200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제 카메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뭐 무인차라든지 아니면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CCTV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방위로 좀 확장할 계획에 있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2년 전부터 부단히 이렇게 개발하고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올 연말 또 내년 초부터는 이제 결실로서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아이클론이라는 브랜드로 그 블랙박스하고 IoT 와이어레스 네트워크 카메라 그런 솔루션들을 시장에 런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보다 더 이제 그 B2C 또 네트워킹을 이용한 영업 또 IoT 쪽에 그 집에 관한 솔루션이나 오피스, 차에 관련 솔루션들의 그런 제품들도 또 우리 소비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MC넥스 이 이름만 들었을 때 제가 잠깐 좀 기억이 안 났었는데 네네. 이 회사 소개를 들여다보니까 카메라 모듈부터 뭐 무인차, 사물인터넷 저번에 그렇죠. 한번 이민재 기자가 소개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도 참 인상이 깊었던 점이 지금 핫한 산업이나 신사업들은 다 어느 정도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향후에 좀 미래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MC넥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또 신산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한번 투자 또 유망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과 상장 소식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